이번 주말에 격투 팬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저는 가끔 미스필의 페이퍼뷰를 구입해서 보기 때문에 경기를 전부 봐야 하는데 인내심이 필요할 정도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최근에 MMA 경기도 하고 체급을 만들면서 벨트를 뿌리고 있지만 우선 다선의 스트리밍이 원활하지도 않고 경기 운영이 매우 미숙할 뿐만이 아니라 서커스 매치라고 할 수 있는 경기들이 메인 이벤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도 재밌는 점은 은퇴한 선수들부터 포르노스타까지 가리지 않고 제2의 도전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는 딜런 데니스나 토니 퍼거슨, 제런 틸과 락홀드까지 격투 팬이라면 이름을 한번 들어봤을 법한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나왔죠. 딜런 데니스의 경기는 15초 만에 끝이 났는데 일단 상대가 프로파이터라고도 보기 어려운 유튜브 벅서입니다. 한때 코너 맥글거의 훈련 파트너였던 딜런 데니스는 MMA 팬들에게 미운 털이 많이 박힌 비호감 파이터이지만 그래도 그래플링 실력만큼은 진짜죠. 스펜서가 테이크다운을 왜 시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길로틴이 잡히면서 15초 만에 끝이 났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본인이 가장 아쉽겠죠. 데런 틸과 루크 락홀드의 경기도 금방 끝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저는 애초에 락홀드가 왜 경기를 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는데 스타일상으로만 보았을 때도 루크 락홀드는 미들킥이 없으면 자신의 강점이 하나도 발휘되지 않는 스타일이고 맷집이 좋은 편도 아니어서 복싱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데런 틸은 MMA보다 오히려 복싱이 더 어울린다고 할 정도로 레프트 스트레이트가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선수인 만큼 링에서 만났을 땐 가망이 아예 없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많은 파이터들이 링이나 옥타곤에 올랐을 때의 그 함성과 몸이 뜨거워질 만큼의 밝은 스팟라이트를 잊지 못해서 은퇴 후에 몸이 전혀 따라주지 않음에도 계속 경기를 뛰는 것 같습니다. 경기 외적으로도 보면 이번 경기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경기 전에 서로 밀치고 욕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 둘은 UFC에서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었고 경기 후에도 얘기했지만 데런 틸이 락홀드를 리스펙하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논란거리를 만들며 티켓을 팔려는 노력은 있었습니다. 아무튼 경기는 1라운드에 락홀드가 앞손을 통해 압박을 해줄 땐 꽤 괜찮았죠. 하지만 가드를 내리고 스웨이로 흘려주려고 하는 락홀드의 좋지 않은 습관이 역시 문제가 됐습니다. 1라운드가 끝나기 직전에 타이밍을 재고 있던 데런 틸이 크게 던진 뒷손에 두 번이나 걸리면서 다운을 당했습니다. 라운드가 끝나면서 살아남긴 했지만 다리가 아예 풀릴 정도로 쉽게 털어지지 않을 데미지가 있었고 2라운드에도 소극적으로 계속 도망치다가 걸리며 그대로 경기가 끝날 뻔했죠. 하지만 이미 여기서 희망을 가질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라운드에 틸의 앞손 그리고 바디의 셋업, 코너에 몰린 락홀드가 다시 한번 뒷손에 걸리면서 완전히 넉아웃 됐는데 락홀드는 진짜 맛있게 쓰러지는 것 같습니다. 현역 시절이나 시청률이 더 많이 나오는 무대였다면 타이런 우드리와 같이 밈이 탄생했을 텐데 대회 자체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는 진짜 그만 싸웠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마 메인 이벤트보단 코메인 이벤트 카드였던 토니 퍼거슨과 솔파피의 경기가 더 주목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솔파피는 프로벅서라기보단 이벤트 매치라 하는 선수인데 아주 늦게 시작을 한 것 치곤 9전 6승에 전적은 꽤 있는 편이고 확실히 재능도 있습니다. 게다가 UFC 역대 최다 연패를 쌓으며 은퇴했고 개인적인 건강 문제에 복싱 무대에 데뷔라는 점, 또 나이와 이미 많이 깎인 맷집으로 배당률처럼 걱정이 많이 되는 매치업이었죠. 하지만 걱정했던 것보다 기본기에 훨씬 더 충실했고 현역 때보다 오히려 더 안정감 있는 디펜스로 훨씬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복싱은 MMA보다 기본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싸우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토니 퍼거슨은 프런트킥과 클린치로 붙어주는 운영이 압박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했던 만큼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는데 MMA에서보다 오히려 더 기본기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죠. 솔파피의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경기 운영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스탠스를 보면 퍼거슨은 평상시처럼 앞발에 중심을 놓으면서 압박을 준비했지만 솔파피는 무게 중심을 뒷발에 놓고 빠지는 모습으로 보아 레프트 스트레이트로 카운터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퍼거슨의 공격을 가드로 받아주면 금방 지칠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맷집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충분히 피니쉬를 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죠. 1라운드부터 페이스가 아주 높은 퍼거슨의 압박이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숙여주는 바나타전에서 킥을 허용했던 습관이 나와서 혹시 레프트에 걸리면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긴 했습니다. 묵직하게 레프트를 허용한 장면이 몇 있기도 했지만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은 모습으로 보아 오래 쉬었던 만큼 맷집도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퍼거슨이 앞손을 잘 활용해 주었기 때문에 페인트를
카운트를 통해서 파피의 뒷손을 잘 끌어낼 수도 있었고 바디와 머리의 펀치 배합도 괜찮아서 파피가 압박을 벗기기 위해 힘을 실은 뒷손을 많이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스블로도 많이 나왔는데 펀치에 생각보다 힘을 많이 싣고 던지다 보니 예상보다 오히려 자신이 더 지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몸놀림이 가벼운 퍼거슨을 보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네요. 결국 압박에 지친 파피가 링사이드에 기대며 카운터를 노리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피냄새를 맡은 토니 퍼거슨이 정말 잘하는 난폭한 컨비네이션이죠. 결론적으로 금방 지칠 거라 판단을 하고 그대로 압박을 하게 내버려둔 소울파피 팀의 완벽한 전략 미스가 아닐까 합니다. 다리가 풀린 것도 아니었고 가드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스탑을 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정타가 많이 들어가긴 했고 퍼거슨의 리듬이 좋았기 때문에 카운트 후에 경기가 계속 진행됐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맘고생이 심했는지 퍼거슨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12연승을 하다가 8연패를 한 UFC 역대 최다 연승과 최다 연패를 둘 다 기록한 선수인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터뷰어가 마이크를 들이대자 먼저 승자로서 손을 올리고 인터뷰를 하겠다는 모습으로 보아 연패를 기록하며 커리어를 끝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도 그렇고 팬들에게도 그렇고 그저 그랬던 선수로서 기억되고 싶진 않았겠죠. 토니 퍼거슨이라는 선수의 전성기를 함께 봐온 팬들에게는 아주 감동적인 승리일 수밖에 없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딜런 데니스가 무대에 올라오며 벨트를 놓고 MMA 경기를 하자는 듯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젠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몇 연패를 했든 커리어를 지켜봐온 MMA 팬들에겐 누가 뭐래도 토니 퍼거슨은 최고의 선수였고 언제나 그렇게 기억될 겁니다. 이젠 링이나 옥타곤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늙어가는 토니 퍼거슨의 모습을 보고 싶네요. 그럼 분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곧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